오늘은 2026년 2월 24일이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갖다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뭐 산불이 났다는 이런 뉴스가 나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양 산불 했더니 여기 함양 산불 3일째 확산. 그리고 밀양 산불도 나고, 그리고 무슨 그 서울의 그 음마 아파트에서도 또 불이 나고 막 갑자기 불이 나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언제 났는지 그랬더니 밀양 산불은 23일 날 오후에 났고, 그리고 21일 날에 경남 함양군에서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오후 5시경. 예, 그런데 이게 참 기괴한 것이, 제가 간혹 이렇게 밤에도 밤하늘을 갖다 관찰을 하는데, 제가 이게 3, 4일 전에 밤하늘을 갖다 관찰을 하니까, 왜 밤하늘을 갖다 관찰을 했냐면 갑자기 그 현관문을 열고 나와봤더니 그 예전에 자주 막 이렇게 그 대기에서 락스 냄새, 그 다음에 비릿한 그 이상한 냄새가 날 때, 날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늘을 갖다 이렇게 올려다보면 하늘에 그 전자기파, 인위적인 그 전자기파 조사에 의한 에너지 반응이 이렇게 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우리가 뭐냐 그 빛이 전자가 파동인가 입자인가 뭐 이렇게 실험을 할 때 이중 슬릿 그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했을 때 빛이 빛 아니 전자가 통과하는 그 이중 슬릿을 갖다 관찰하지 않으면 전자가 슬릿을 통과해 가지고 어, 파동 형태의 어, 그 모양을 갖다 그 스크린에 나타냅니다. 그 뒤에 보면 미란 지역과 그 전자가 많이 분포된 지역, 그 다음에 서로 보관 간섭, 어, 상쇄 간섭 이런 걸 일으켜 가지고 전자가 많은 지역, 없는 지역, 많은 지역, 없는 지역 이렇게 파동 상태의 형태를 나타내죠. 그렇게 전자기파가 조사가 되면 하늘에서, 그러면 그 구름에 마치 그 이중 슬릿 실험에서 스크린에 찍히듯이 이 구름이 이렇게 파동처럼 이렇게 쭉 길게 구름이 밀집해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없는 지역이 있고,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파동 상태 형태가 나타납니다. 제가 그 3, 4일경에 그래가지고 밤하늘을, 그러니까 한 7시에서 8시 사이였는가 아니면 8시가 조금 넘었는가 하늘을 갖다 바라보니까 어, 약간 서쪽 지역에서 어, 초승달 모양의 달이 떠 있었고, 그 달이 떠 있을 때 그 주변에는 이제 그 구름 형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어디냐 동쪽 하늘을 갖다 바라보니까 동쪽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밤하늘이지만 이렇게 어, 이게 하얀 구름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저는 시커멓고 하얀 구름이 보이고, 시커멓고 하얀 구름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파동 형태, 구름이 파동 형태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쪽 지역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서쪽이잖아요. 내가 사는 곳이. 그래서 동쪽 지역을 딱 내가 바라봤으니까 동쪽 지역이 어딥니까? 내가 이쪽에서 평양하게 경상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지금 에너지 반응이 잡히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 하늘의 높이랑 이렇게 봐가지고 어느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전라도 위치일 수도 있고 경상도 위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동쪽 방향이었으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동쪽 방향에서 어, 에너지 반응이 그쪽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전라도 지역까지 에너지 반응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을 했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아, 오래간만에 그 증거 차원에서 이렇게 전자기파가 조사되면 뭐냐 그 오존 같은 것이 이제 산소가 분해돼 가지고 오존이 만들어지고 이제 불 같은 것들이 날 수 있다 이런 글을 갖다 썼습니다. 그걸 쓰다가 그냥 그걸 쓰다가 그런 글을 쓰다가 그냥 구글링해서 이제 검색을 해본 거죠. 이건 이제 제 건데 본인은 이제 기후에서 오래간만에 언제 썼냐면 여기 이제 보면 제가 쓴 걸 보면 2026년 2월 20일 새벽 1시 19분에 썼으니까 그 하늘 관찰은 2026년 2월 19일 한 저녁 한 8시경에 하늘을 계속 관찰하고 한 1시간 단위로 한 관찰을 해보고 제가 이제 글을 쓰다가 이제 구글링 검색한 걸 갖다 남겨놓았습니다. 오존 측정치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라는 것은 전자기파가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하여 공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전자기파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얼마만큼 세기로 얼마나 오래 집중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번 구글링 검색을 해봤습니다. 당연하게 이런 현상이 난다라고 제가 공학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한번 구글링에서 어떤 검색 답을 갖다 주는 것인지 한번 검색을 해본 것이죠. 그랬더니 구글링에서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기 힘든 고농도의 오존이 특정 지역에서 측정되는 것은 고에너지 전자기파의 집중 조사에 의한 광학 반응 및 플라즈마 방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이는 산업 현장에서 오존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원리와 동일하며 공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하늘을 갖다 그 스타링크 인공위성으로 무차별적으로 도배를 하면서 밤마다 무차별적으로 전자기파를 갖다 조사를 갖다 해대고 있다고 제가 벌써 수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죠. 인공위성 스타링크 인공위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궤도에 떠 있기 때문에 얼마만하게 강력하게 쏴대면 에너지를 갖다 많이 전력을 많이 소모해서 쏴대면 그 대류층에 있는 그 구름들이 전자기파에 반응해가지고 강력한 전자기파에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파동 구름 형태를 갖다 보이고 그러면서 자 여기서 말했듯이 전자기파를 갖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쏴버리면 강력하게 쏴버리면 광학 반응 및 플라즈마 방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그 오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면서 이상한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뭐 쇠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락스 냄새가 나거나 향내가 나거나 정상적인 날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할 그런 이상한 냄새가
냄새를 갖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학적 환경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전자기파를 무차별적으로 조사하면 전자기파에 의한 고주파 플라즈마 방전이 발생을 하면서 오존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죠. 원리는 강한 마이크로 웨이브 2.4GHz. 이게 바로 지금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블루투스나 블루투스 전자기파나 오지 전자기파나 아니면 그 전자레인지의 그 2.4GHz 전자기파 주파수죠. 마이크로파나 고주파 전개가 특정 공간에 집중되면 공기 분자가 이온화되어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2.4GHz의 특정 공간에 집중되면 이 공기 분자를 갖다 이온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2.4GHz는 뭐 자외선 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 분자를 갖다 이온화 시킬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기 분자들이 막 충돌하고 막 그러면서 어, 어, 그 뭐냐 광전 효과 외에도 다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온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전기 레인지에다가 전자레인지에다가 그 고기를 갖다 집어넣고 아주 강력하게 어, 강력하죠. 그래서 고기를 갖다 그 2.4GHz로 이렇게 막 어, 가하면 그 고기 속에 있는 물 분자나 이게 분자들이 막 2.4GHz 2.4GHz의 전자기파에 의해서 막 요동칩니다. 앞뒤로 막 요동치면서 주변에 있는 분자들과 원자들과 그 다음에 전자들과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충돌합니다. 그러면 충돌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분자들이 이온화 상태나 플라즈마 상태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학 현상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 방전 그렇기 때문에 2.4GHz도 이렇게 열 반응뿐만 아니라 열만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자들을 갖다 주변에 있는 분자들이 이렇게 집중되고 많아지면 이렇게 충돌이나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전환 현상에 의해 가지고 분자들을 갖다 이온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 수가 있죠. 이 방전 과정에서 전자가 산소 분자를 갖다 충격하여 오존을 갖다 생성합니다. 쭉 이제 이런 거 오존 측정기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공학적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초고주파, 즉 마이크로웨이브 2.4GHz의 5G나 뭐 6G, 뭐 블루투스 뭐 이런 것들 발생 장치 동안 대기 중 플라즈마가 형성이 됐을 수가 있죠. 이러한 현상은 특히 폐쇄된 공간이나 특정 방향으로 전자기파를 집중시킬 수 있는 안테나 기술, 빔포밍 기술이 적용된 경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빔포밍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만 물었죠. 질문을 이렇게만 했는데 예, 구글이 답변을 준 게 빔포밍 전자기파를 갖다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이런 빔포밍 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오존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에너지 반응을 할 때 이 정도의 에너지 반응을 할 때 일으켜 버리면 여기저기 산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광학 반응을 갖다 일으킬 수 있죠. 무차별적으로 캠트레이를 갖다 산에다가 살포를 해놓고 이렇게 전자기파를 조사를 해버리면 광학 반응이
화학 반응도 일어나고 광화학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 버리니까 순식간에 어,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그 캠트레일에 전자기파가 조사가 돼버리면 이렇게 어, 오존을 갖다 분해할 정도로 강력한 전자기파가 집중적으로 빔포밍 돼버리면 여기저기 산불이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그 뭐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뭐 전기 자전거에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광학 반응, 화학 반응이 이제 막 활발히 일어나면서 그냥 전기 자동차, 전기 자전거, 그다음에 리튬 이온 그 배터리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뭐 노트북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불이 발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전자제품들이 코드도 뽑아놨는데 뭐 이제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을 갖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갖다 지금 무차별적으로 지금 어, 뭐냐 그 스타링크 무슨 인터넷 뭐 서비스를 갖다 행한다면서 지금 포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며 전 세계적으로 80억 인류가 나서서 지구 상공에 비정상적으로 인공위성을 갖다 그 저궤도에 띄우는 행위를 결사코 막아야 하고 금지해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함양산불, 밀양산불, 음마아파트 화재 같은 이런 화재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정체불명 캠트레일과 무차별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전자기파 빔포밍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는 인위적인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예, 공학적으로 화학물질에 전자기파를 가하면 전자기파가 촉매제 역할을 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산에다가 무차별적으로 정체불명 캠트레일이 살포되고 거기다가 무차별적으로 전자기파를 갖다 빔포밍해서 조사를 하면 결국 정체불명 캠트레일 이 화학물질 등의 전자기파가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화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한번 제가 구글에다가 검색 질문을 갖다 해보았습니다. 자, 질문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화학물질에 전자기파를 가하면 전자기파가 촉매제 역할을 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불이 날 수 있는가? 불이 날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네, 과학적으로 매우 타당한 사실입니다. 화학물질에 특정 전자기파를 가하면 전자기파가 반응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촉매 역할을 하여 화학 반응을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열이 발생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열이 발생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전자기파의 촉매 역할 및 반응 가속화, 에너지 전달, 마이크로웨이브와 같은 전자기파는 분자의 회전과 진동을 유도하여 에너지를 직접 전달한다.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가 고기를 갖다 익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2.4GHz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죠. 블루투스나 5G 전자기파죠. 이렇게 전자기파가 어떻게 화재를 일으키는가? 활성화 에너지 저하. 전자기파는 반응물과 상호작용하여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거나 반응 경로를 변경하여 더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갖다 낮출 수가 있고 국소가열,
전자기파는 물질의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가열하여 급격한 화학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예, 이게 진실입니다. 화재 발생 메커니즘, 열폭주, 금속화학, 열폭주를 일으킬 수가 있죠. 전자기파에 의한 화학 반응이 시작되면 그 반응 자체가 발열 반응일 경우 발생하는 열이 다시 반응을 촉진하여 폭발적인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함양 산불이나 밀양 산불, 그 다음에 음마 아파트 화재 이런 거 전부 다 결국은 무차별적으로 전자기파가 조사되면 캠트레일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어 있는 산에 그 화학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이게 발열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렇게 화재를 발생시킬 수가 있죠. 전기 자전거, 전기 자동차, 여러분들의 가전제품, 그 다음에 노트북,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것들도 다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기파가 무차별적으로 조사가 되어버리면 화재를 갖다 발생시킬 가능성을 갖다 아주 높일 수가 있죠. 금속아크, 금속 물질의 마이크로파를 갖다 가하면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 사례, 마이크로파 오븐이라는 게 전자레인지를 말합니다. 마른 물질을 가열하여 과열되거나 금속포일 등을 넣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전자기파가 가해지면 결국은 화재가 발생합니다. 전자기 유도 촉매 가열, 산업용 응용 및 위험성. 최근 연구에서는 전자기장을 이용해 촉매를 직접 가열하여 수소 생산 등 화학 반응을 수십 배 빠르게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는 기술적으로 효율적이지만 제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화 원인이 되어 대형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도 내포한다. 결론적으로 전자기파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연료나 화학물에 적용될 경우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 상공에다가 특히 저궤도 상공에다가 무차별적으로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갖다 수십만 대를 갖다 막 올려놓고 지구 상공을 갖다 인공위성으로 도배를 시켜놓고 무차별적으로 막 전자기파를 전지구적으로 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마치 전기 레인지 속에 들어가 있는 고깃덩어리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천만 국민과 80억 인류가 이 저궤도 상공에 무차별적으로 띄워놓고 전자기파를 무차별적으로 조사해야 되고 있는 이런 인공위성들이 무차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전자기파에 대한 위험을 갖다 아주 강력하게 인식을 하고 지구에서 인공위성들을 가능하면 대부분 다 철거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냥 전기 레인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고깃덩어리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과 불안을 갖다 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